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가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정치적 보상, 2번 신체적 보상, 3번 경제적 보상, 4번 문화유산의 전수, 5번 지적, 정신적 보상. 네, 정답은요. 네, 1번의 정치적 보상인데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요. 매년 기념하고 있는 것은 네, 정치적 보상에 해당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점차 줄인다. 2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번 여가 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생산적 활동을 자제한다. 5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은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사실 3번에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이 문제는 공부를 굳이 안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번 주택연금, 2번 국민연금, 3번 기초연금, 4번 퇴직연금, 5번 고용보험.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기초연금인데요. 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하고 연관이 깊죠. 그래서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해 왔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지급했고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의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번 방문요양, 2번 양로시설,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방문요양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봤을 때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1번의 방문요양밖에 없습니다. 자, 1번에 이거는요. 방문요양은요. 재가죠.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됩니다. 2번 양로시설은요. 노인 주거시설이 되겠습니다. 3번에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4번에 노인복지주택은요. 노인 주거시설이 됩니다. 5번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의료복지시설. 네, 그래서 1번 하나만 가정에서 생활하는 제가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모두 시설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 볼게요.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요원이 한다. 3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4번 기관은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장기 요양 기관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그렇지 않죠. 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어디다 신청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렸고요. 자,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요원이 한다? 네, 방문조사는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맞지만 장기 요양 요원이 아니고요. 공단 직원인데요. 주로 간호사나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두 공단 직원입니다. 3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요. 이 사회복지 전담 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매 안심센터의 장, 또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 신청할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4번. 기관은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그랬는데요.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5번.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했는데요.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30일 이내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6번. 장기 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복지용구, 2번 단기보호,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장기요양급여 중에 시설급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첫 번째 재가급여에는요. 방문요양이 있고요. 방문목욕이 있고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요.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시설급여였기 때문에 5번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4번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여 기관에 지급한다. 그랬는데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문제는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번에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거 아니죠? 네, 전액 부담이 아니고요. 15%를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은 15%이고요. 이번에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그랬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은요, 하는 일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그랬는데요. 이 본인 부담금은 보건복지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4번 장기요양기관은 의료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분담한다. 네, 이 의료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해주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5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여 기관에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2번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했는데 20%가 아니고 15%죠. 본인 부담은 15%입니다. 이번에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15%가 되겠죠. 15%. 그리고 3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맞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네, 비급여 항목은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100%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15% 아니고요. 20%가 맞죠. 네, 다음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1번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2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겸손한 태도, 3번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 4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5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입니다. 자, 명절 음식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번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신속히 해결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1번에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하는 것은요.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죠.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태도 좋지 않고요. 4번에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5번에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시설장에게 신속히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그 보고 후에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저 사람은 올 때마다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네, 뭐라고 했습니다. 1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2번, 짧게 자르면 어르신도 편하고 저도 좋잖아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번,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5번,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져요. 네, 정답은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라는 답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생활 스타일,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이나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좋아하는 머리핀,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동료 노인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모르는 채 하고 있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네, 정답은요. 1번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받은 거죠. 네,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노인에게 맞았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옹호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죠.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받았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기관장, 지원서를 보니 어르신은 돌보기에는 나이가 많아 채용이 힘들 것 같네요. 요양보호사, 네, 1. 자유에 관한 권리. 2번 평등에 관한 권리. 3번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4번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5번 노후 소득을 부장받을 권리.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나이가 많아서 채용이 힘들다고 했는데 나이 제한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네, 나이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 평등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1번 기관 운영 계획서, 2번 기관의 회계 기준, 3번 직원 채용의 과정, 4번 임금의 구성 항목, 5번 표준 서비스의 분류.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임금의 구성 항목인데요. 자,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가 되어야 될 내용은요. 임금 및 근로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 그리고 계산 방법, 지불 방법 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내용 기록이 되어 있고요. 취업 규칙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 등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였다. 2번 출산으로 인해 휴직 상태이다. 3번 이직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4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를 입어 입원하였다. 5번 가구원의 소득 상실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이죠. 자, 산재보험이라는 것은요. 네, 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서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서비스 제공 중 상해를 입어서 입원하였을 경우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다며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곧 익숙해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2번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번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서 일하기 힘들어요. 4번 괜찮으니까 성별 다르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남자 대상자라서 네, 남자 요양보호사를 변경해 달라고 할 때는요. 이럴 때는 여기서 같이 뭐 언쟁할 필요가 없이요. 네,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설장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가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 시설장하고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17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4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결핵 감염 예방입니다. 결핵이라는 질병이에요. 자, 1번에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전염력 없습니다. 잠복결핵은요. 결핵균이 몸 안에 있어도 우리 몸의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전혀 없습니다. 2번에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균은요,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약하냐면요, 햇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핵 대상자의 침구류는 일광소독하는 게 가장 좋죠. 자, 3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3번 답입니다. 4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핵 대상자가 발견이 돼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요, 2주 정도 되면은요, 전염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2주 지나서부터는 우리 격리했던 거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치할 때까지 접촉하는 것 틀립니다. 5번.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균이요, 이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폐에서 많이 살기는 하지만 폐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신장에서도 결핵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3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2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3번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번 발병 원인이 명확하고 빈번하게 재발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 이것은 한 문제가 거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에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병이랑 노화 현상이랑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에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맞습니다. 대개 고혈압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같이 발견하고요. 당뇨병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3번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왜냐하면 이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5번 발병 원인이 명확하고 빈번하게 재발한다. 자, 발병 원인은요, 명확하지가 않고요, 빈번하게 재발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볼게요. 19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번 위산 분비 증가, 2번 신장의 혈류량 감소, 3번 간의 대사 기능 증가, 4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 2번인데요. 자,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2번에 신장의 혈류량 감소가 가장 큽니다. 대개 노인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되죠. 그리고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신체적 변화는요, 신장의 혈류량 감소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췌장염, 2번 협심증, 3번 담석증, 4번 미궤양, 5번 대장암. 네, 정답은요. 자, 정답 확인해 보고 나서요. 헬리코박터균 감염하면은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게 미궤양입니다. 헬리코박터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미궤양밖에 없네요. 미궤양의 증상은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요, 새벽 1~2시경에 자다가 많이 상복부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네, 미궤양 되겠습니다. 천식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1번 금연, 2번 복식호흡, 3번 긴장감 완화, 4번 가벼운 실내 운동, 5번 강아지 목욕시키기.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천식 악화 관련 요인은요. 자, 천식은 이 시험에서는 거의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천식 질환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천식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천식을 악화시키는 관련 요인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기고요. 두 번째
비염에 걸리면 천식이 더 악화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흥분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배설물, 곰팡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대기오염, 황사나 매연, 먼지 이런 자극물질, 그리고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그리고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된다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입니다. 이 중에서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식 대상자의 악화 요인은 5번의 강아지 목욕시키기가 되겠습니다. 천식 대상자가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기관지 확장제 흡입기는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자, 여기 이 확장기는요, 이렇게 요 통 안에 약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는요, 나번에 뚜껑을 열고 흔들어 줍니다. 뚜껑을 여는 것은 입이 닿는 부분에 뚜껑을 열어서요, 입으로 물 수 있게 하고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두 번째는 흡입기를 입으로 물죠. 네, 여기처럼 입으로 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입기를 누릅니다. 자, 누르는 부분, 여기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 여기를 딸깍 누르면요, 흡입기가 팍 하고 분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어야 돼요. 입으로 들이쉽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번에, 네 번째는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코로 들이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이쉬어야 돼요. 그래야 약이, 기관지 확장제 약이 기관지에 가서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숨을 후 하고 내쉬면 약이 도로 나오기 때문에, 자, 라번에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가 마다라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잔뇨량 증가, 2번 방광 용적 증가, 3번 성적 욕구 감소, 4번 질의 수축력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네, 정답 확인해 보면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비뇨 생식기계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잔뇨량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고 나면요, 방광을 100% 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요, 잔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양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잔뇨량이 증가해서 그렇죠. 답 1번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문제 키워드는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는요, 소변을 보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에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배뇨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1번에 유치도뇨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2번에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것은 어느 때 하죠? 요실금 때 합니다. 자, 3번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이거는 변비 때 하는 거죠. 변비 예방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방광염 예방이죠. 변비 예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5번에 맥주를 마시게 해요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이건 좋지 않죠.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2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3번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것을 좋아한다. 네, 정답을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감각기계 변화입니다.
노화에 따른 1번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평형 감각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균형을 잃고 잘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에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분들에게 어디 불편하세요 하면은 늘 아파라고 얘기하십니다. 늘 통증은 호소하시죠. 그런데 어느 만큼 아프세요? 그러면 그냥 아파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 색을 잘 구별 못하는데 주로 어떤 색이요? 보라, 남색, 그리고 파란색 이런 색들은 잘 구분을 못하십니다. 주로 푸른 계열이 잘 구분을 못하시죠.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면요 고음을 더 못 듣습니다. 특히 스, 츠, 크, 트, 프 이런 것처럼 고음들은요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은 어느 거예요? 저음을 잘 듣게 되죠. 그래서 난청 있는 분들하고는요 저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동공 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5번입니다.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3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4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5번 콜레스테롤 수치와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변화는요. 1번에 기초대사율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감소가 맞고요. 2번에 포도당 대사 능력도 증가가 아니고 감소합니다. 저하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노화가 있고 나서 많이 발견하게 되죠. 3번에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감소합니다. 4번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들어서요 50대 후반 돼서 당뇨병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뇨병 발견이 하게 되죠. 5번 콜레스테롤 수치와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가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고요. 공복 혈당도 증가하게 돼서 당뇨병을 발견하게 되죠.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2번 꼭 끼는 신발을 준비한다. 3번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4번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5번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법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은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혈압 관리 잘 해줘야 되죠. 2번에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합니다. 이쁜가 미운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발을 잘 씻고 말려주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발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 좋고요. 그리고 양말을 착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처가 나지 않게 발을 보호할 수 있고요. 발톱을 자를 때는요. 일자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금연하는 게 좋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은 금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에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2번에 꼭 끼는 신발은 좋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지 않고요. 3번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맨발로 신으면 안 되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은 맨발이죠. 양말을 신는 게 좋고요. 4번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는다. 뜨거운 물이 아니고 그냥 따뜻한 물이면 좋고요. 5번에 발을 씻은 후 물기는 남겨두면 오히려 상처가 잘 납니다. 습기가 차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씻고 건조해주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초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2번 초기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3번 초기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4번 말기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번 말기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전체 치매의 80%를 차지하는 아주 대표적인 치매 질환이죠. 1번부터 보면요. 초기에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단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단기 기억력 저하예요. 자, 2번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맞죠? 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기에 가면요. 중기는 상당한 도움이, 말기에 가면요. 와상 상태이기 때문에 100%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3번에 초기, 가족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아닙니다. 초기에는요, 가족 얼굴 알아보고요. 자, 이 내용은 중기 이후에 시작됩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거의 말기에 많이 발생하고요. 4번에 말기,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말기에는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5번에 말기,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네,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는 것은 건망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기억력이 저하된다. 2번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번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네, 자, 손해, 우리 뇌에서도요, 손해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몸의 평형 감각 유지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해이고요. 두 번째는 귀에 있는 전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자, 손해가 손상이 됐을 때는 3번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30번 대상자가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번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4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네, 자,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이럴 때는요. 네, 자, 1번에 야외 활동하면 안 되죠? 네, 야외 활동은 그 뜨거운 여름에 햇빛에 나가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에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자, 폭염이 돼 있는데 따뜻한 물 쓰는 거, 통목욕 시키는 거 좋지 않고요. 3번에 음식물 섭취의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과식을 하면요, 또 폭염에 더울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번에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어디서요? 그늘진 곳에서요. 그늘진 곳에서 바람을 쏘이면서요. 네,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고요. 5번은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제한, 2번 대상자의 책임성 강화,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번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네,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사람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 사람이 기록을 했을 때 계속 일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혈압이 높은 것 같아서 재봤더니 180에 16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시설장이나 그 다음에 간호사가 이걸 보고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의사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를 해서 네, 서로가 협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죠.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7번째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의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번 월간 회의, 2번 사례 회의, 3번 판정 회의, 4번 공정 회의, 5번 심의 회의. 네, 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 자, 사례회의가 되겠는데요. 사례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례회의는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요, 평가해서 대상자에게 맞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대상자와 관련된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재가요양기관에서의 사례회의는요, 주로 기관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의 회의가 일반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2번 실금 또는 실변한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네, 자, 임종 징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종 징후요. 첫 번째는 시력이 감소하고요, 초점이 흐려지는 눈동자, 의식 저하를 보입니다. 그리고 촉각이 감소하고요,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차갑고 창백한 피부를 보이고요, 식은땀 흘리고요. 그리고 실금 혹은 실변을 보입니다. 항문이 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감소하고요, 맥박도 약해지면서 아주 빨라지다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고요,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1번에 호흡이 규칙적이다, 이거는 정상입니다. 2번에 실금 또는 실변한다, 2번, 네, 항문이 열린 거죠. 이게 맞습니다. 3번에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이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종 징후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에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역시 네, 정상이죠. 5번에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네, 불빛을 비췄을 때 동공의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종이 임박하면요, 동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에 실금 또는 실변한다 되겠습니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1번 손을 잡아준다,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준다, 5번 좋아하는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네, 자,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요, 대개 청각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무의식 환자인 경우에도요, 청각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에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준다 되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번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번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4번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5번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치료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명 의료 중단을 명시해도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즉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명치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인 시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항암제를 투여한다든지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모든 치료가 중단된다? 아니죠. 영양분, 링겔 같은 거,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2번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건 연명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3번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항암제 치료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4번에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맞죠? 네, 4번 정답입니다. 5번에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다. 비용과 상관없이요. 네, 인공호흡기 치료 이런 것들은요. 연명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